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3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야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지만요. 통상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당, 야당 크게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통과되거나 또는 오히려 증액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을 놓고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 20가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이 예산은 내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확정된다면 내년에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설명해 드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장애인에 대한 지원,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또 노인이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5가지인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까지 신청해봤지만 재산 기준 때문에 안 됐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들을 완화시키겠다. 그래서 약 48,000 가구 더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탈락을 방지하겠다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재산 기준을 개선했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기본 공제가 있고요. 또 주거재산 한도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거재산, 그러니까 집인데요. 기준을 넘었을 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신청하셔도 대부분 탈락했습니다. 이것을 더 높이겠다 하는 것이니까요. 서울을 예를 들면은 주거재산 한도액이 1억 2천이었는데요. 1억 7,20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경기는 1억 5,100, 광역시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억 4,600까지, 그리고 기타, 그 외 농어촌이나 중소도시 같은 경우인데요. 1억 1,20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재산 한도액이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탈락하신 분들 내년에는 신청하시면 공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기준 중위소득은 인상됩니다. 그만큼 물가도 오르고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요.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5.47%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최대 급여액도 올해까지는 154만 원 받다가 내년에는 162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도요. 올해 154만 원에서 내년에는 16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직 수급자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갑작스런 위기가 생겼다, 실직했다, 질병이 생겼다 하는 분들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분들도 월 받을 수 있는 생계지원금이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 에너지 바우처도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 지원 금액 23.3%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은 33만 원에서 41만 원, 중등은 46만 원에서 58만 원, 고등학생은 55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인상되었다. 또 에너지 바우처 지원 받으시는 분들 지원 수준이 많이 올랐습니다. 12만 7천 원에서 18만 5천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15%를 초과했을 때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했는데요. 이제 내가 벌어들이는 연소득 10%만 초과된다 하더라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재산 기준 5억 4천까지였는데요. 7억까지 완화되었습니다. 한도도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연소득 기준, 재산 기준 완화되고 한도도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 기준에 맞지 못해서 올해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내년 예산 확인해 보시고 이 기준에 맞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 올해 하반기입니다. 3% 조기 인상 지원해 드린다 하는 내용도 기억하시고요. 주거급여 받으시는 분들 선정 기준을 높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가구, 34,000 가구
예측하고 있는데요.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거급여가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46%였는데 이것을 1%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중위소득 50%까지는 주거급여를 지원해드리겠다라는 것이 정책 방향이고요. 한부모 자녀 양육비 선정 기준도 상향됩니다. 월 20만 원 지원 받으시는 분들은 중위소득 52%까지였는데요. 60%까지 상향되고요.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 원 받으시는 분들 중위소득 60% 이하였지만 65%까지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38,000명 정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발표되었는데요. 심리상담, 진로상담, 학습지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내용들도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 도입됩니다. 또 2015년 이후에 동결되었던 장애수당도 월 6만 원으로 50% 인상됩니다. 소득보전, 고용지원, 직업재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발표되었고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도 14개 신규 구축하겠다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고요. 장애인에 대한 평생 학습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취약 청년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청년 도약계좌입니다.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청년 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 중위소득 180% 이하. 또 장병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9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장병 내일 준비적금도 있습니다. 청년주택 54,000호, 전세보호 20만 가구를 신규 지원해드리겠다. 구직 단념 청년 도약준비금도 신설합니다. 최대 300만 원 지원해드리니까 구직 단념하셨다, 취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 내용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대학생에 대한 내용, 청년도약 보장 패키지도 신규 도입합니다. 첨단 분야 직업훈련 1경험을 확대하겠다. 또 병봉급 1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병장 기준입니다. 사회진출 지원금도 포함할 때는 130만 원까지 지원해드리는 것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자, 노인, 아동, 청소년 기초연금 인상 월 32만 2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월 30만 8천 원까지 지원해드렸던 기초연금 40만 원까지 오른다 예상하신 분들 많았을 텐데요. 일단 내년에는 32만 2천 원까지입니다. 또 만 0세에서 1세 영아 부모에 대한 급여를 신규로 도입합니다. 영아 양육 가구라면요, 한 달에 35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이 되면 10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여기에 육아필수품도 지원되고요. 희귀질환 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도 포함되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전료 의료기관도 대폭 확충되고요.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을 한 달에 40만 원씩 지원합니다. 시설보호 종료 후 5년 동안 지원되는 자립수당, 이것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 의료비 지원이나 정서적 지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위기청소년 긴급생활지원금 월 최대 65만 원까지 지원해드리는데요. 이 내용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2023년 정부 예산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이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가 해당되는 예산이 있다면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